입니다. 칭기스칸 이야기 6번째 시간입니다. 자,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태무진 살아남아라. 아주 절절한 그런 제목인데요. 말 그대로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태무친과 태무친의 가족은 살아남는 것 자체가 삶의 가장 큰 목적이 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겪어야 했습니다. 자, 아버지 예수게가 죽은 다음에 보르칸 칼톤산의 가장 깊은 계곡인 키네르카 냇가까지 와서 그들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쳐야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가난과 굶주림에서 찌든 삶을 살고 있었던 소년 태무진은 우연히 오논강변에서 자무카라는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이 자무카는요, 자다린이라는 시족의 아이인데요. 이 자다린 시족은 태무친의 먼 반계 친척쯤 되는 시족입니다. 이 유목민은 1년에 2차례에서 4차례씩 야영지를 옮겨 다니는데 이 자무카는 그의 부족들을 따라서 이곳 오논강까지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둘은 만나자마자 아주 서로 마음이 통하는 절친이 되었고요. 얼어붙은 오난강 위에서 얼음을 지치며 같이 놀고 우정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살 때쯤 이 태무친과 자무카가 서로 만나게 되는데요. 서로의 의리를 맹세하면서 의형제를 맺게 됩니다. 이 몽골에서 의형제는 안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는데요. 칭기스칸의 삶에 있어서 유일한 안다였습니다. 이 자무카가요. 자, 서로에게 안다의 관계를 맺으면서 선물을 주고받는데 양과 노루의 복사뼈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복사뼈로 만든 일종의 주사위인데요. 사면 주사위가 되겠네요. 자, 이것을 사용해서 몽골족들은 샤가이라고 하는 전통 보드게임을 즐긴다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때 보잘것없는 선물이지만 둘이 복사뼈를 주고받으면서 안다의식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다시 한번 자무카의 부족이 태무친이 사는 곳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 다시 만나서요, 한 번 더 안다의식을 거행을 합니다. 이때 자무카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효시라고 하는 화살촉, 쏘게 되면 소리가 나죠. 태무친은 가진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나무로 만든 화살촉을, 보잘것없는 화살촉을 만들어서 선물로 주었는데, 초라한 선물이지만 자무카가 기꺼이 받아주면서 둘이는 서로 안다의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 안다의식을 거행했을 때에는요, 서로 피를 섞어 마시는 그런 안다의식까지 거행을 하게 됩니다. 둘이 굉장히 서로 마음이 통했던, 정말로 말 그대로 소울메이트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불행한 것은 이 둘 다 몽골족이라는 것에서 둘의 비극이 있었죠. 이 자무카는 굉장히 리더십이 강력한 사람이었고요. 태무친은 리더십 이전에 그가 카불칸의 후손이라고 하는, 일대 몽골 칸인 카불칸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것 자체만으로서도 사람들이 굉장히 주목받는 리더로서의 잠재성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결국은 이 리더십의 문제로 후에 자무카하고 태무친은요, 20여 년 동안 치열하게 각축전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아무튼요, 몽골인에게 있어서 피라고 하는 것은 곧 영혼이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영혼을 서로 나누는 그런 친한 친구가 되었고요.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었던 소년 태무친에게는 이 자무카가 굉장히 도움을 주고 위로를 주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려운 시절에 그 오논강 강가에서 생존 자체를 위해서 전쟁하듯 살아가던 어린 태무친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데요. 바로 그의 이복형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존속살인이죠. 그 어린 나이 12세 전후에서 형을 죽이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칭기스칸은 일생일대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그 내막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요, 형제 간에 의뢰 있는 그런 일상적인 다툼에서 이 일이 시작이 되었어요. 자, 이 가족 관계도를 보시죠. 그에게는 자, 백테르, 벨구테이라고 하는 두 이복 형제가 있었습니다. 태무진보다 백테르는 나이가 많았고요. 자, 벨구테이는 태무진보다 나이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태무진은 자기 밑에, 바로 밑에 동생인 카사르와 항상 둘이 같이 다녔는데, 그러니까 2대2인 거죠. 백테르와 벨구테이가 같이 다니고 태무친과 카사르가 항상 같이 다녔는데, 덩치가 훨씬 백테르가 큽니다. 그래서 언젠가는요, 태무친과 카사르가 새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백테르가 그것을 뺏어 갑니다. 저항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워낙 등치 차이가 났기 때문에요. 그 다음번에는요, 태무진과 카사르가 이번에는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형인 백테르가 또 뺏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 마음에 어머니 후엘론에게 달려옵니다. 그리고 태무친이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러자 어머니 후엘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림자 말고는 동무가 없고 꼬리 말고는 채찍도 없다. 이게 중세 몽골의 속담 같은 표현인데요. 고립무원이란 뜻입니다. 너희들은 정말로 외로운 처지, 고립무원의 처지이니 형제끼리라도 우애하고 살아라 라고 이렇게 당부하는 말이죠. 보통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이복형 백태에 대해서 불평하는데 어머니가 자꾸 이복형 백태를 감싸고 돕니다. 태무친이요 그때요 문을 거칠게 박차고 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몽골비사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무친이 어머니에게 상당히 거칠게 반항하는 것을 봅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어린 태무진은 그렇게 화를 내야 했을까요? 화가 너무너무 난 태무진은요 홧김에 자기 동생 카사로와 함께 백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백테르를 화살로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때 백테르는 9마리 말을 지키기 위해서 언덕맞이에 앉아 있었는데 태무친과 카사르가 화살을 들고 몰래 다가갑니다. 백테르가 순간적으로 눈치를 챕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세를 똑바로 하더니 제법 어른스럽게 말을 합니다. 그림자 말고는 동무도 없고 꼬리 말고는 채찍도 없는데 타이치오트의 족과 싸움을 어떻게 하려고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런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두 동생들의 표정이 결연한 것을 봅니다. 그대로 자기가 죽을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 대신 한 가지 부탁만 하자. 내 동생 벨구테이만은 살려달라라고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그런 부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두 형제는 태무친과 카사르는 백테르를 죽이고 맙니다. 단순히 형이 자기를 괴롭혔다고 태무친이 죽였을까요? 자, 이 사건을요, 받아들이기가 좀 난감했던 것 같아요, 후대 작가들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백테르를 악마화시킵니다. 그런데 이 백테르가 악마와 같은 성격을 가졌다는 것보다는 평상시에 형제간에 늘 이런 정도의 다툼은 있을 만한 그런 일이었는데, 이 태무친이 이렇게 형을 잔인하게 죽인 것은 사실은 그 어머니 후엘룬의 말과 그녀의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아까 어머니가 말씀하실 때, 자, 태무친이 문을 열고 튀어나갔다고 그랬죠. 반항을 하면서요. 그 직전에 이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타이치오드 형제들과의 한을 어떻게 풀려고 하느냐. 너희들은 왜 옛날 알란 어머니의 우애 없는 5 아들과 같이 굴고들 있느냐. 그러지를 말아라. 라고 어머니가 딱 말을 했을 때 이 알란 어머니, 알란 고아라고 하는 말을 딱 듣는 순간 태무친은 어머니의 생각이 어디에 미쳤는지를 대번에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그는요 도저히 어머니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어머니가 말하는, 어머니 후엘룬이 말하는 알란 어머니, 알란 고아라는 여인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겠죠. 이것은 제가 이미 앞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몽골족의 시조는 부르테치노, 즉 잿빛 푸른 늑대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잿빛 푸른 늑대의 12대 후손인 도본 메르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도본 메르겐이라고 하는 인물의 아내가 바로 알란 고아, 이 고아라는 말은 미인이거든요. 그래서 알란 미인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요. 이 남편 도본 메르겐이 자식 둘을 낳고 일찍 죽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신화의 내용이 섞여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이 알란고와 알란 미인이 남편도 없이 세 아들을 낳았다. 비사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자식들이 불쾌하게 생각을 하니까 밤마다 노란색 사람이 게르의 천장이나 문의 틈새로 빛으로 들어와 내 배를 문지르고 가고 태어난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13대 후손, 즉 알란고아가 낳은 5자식이 있는데요. 처음에 2자식은 자기 본남편에서 낳았지만 나머지 3아들 보고카타기, 보카토살지, 보돈차르, 이 보돈차르, 바보 보돈차르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 3아들은 사실은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그런 자식입니다. 그런데요, 몽골 비사를 가만히 읽어보면 이 가문에 있었던 종의 아들일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종의 아들이라는 걸 숨기기 위해서 밝히지 않았어요. 어쨌거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큰 2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동생 셋이 낳았는데 이게 아버지도 누군지 모르는, 혹여 안다고 한다면 종의 자식일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평하고 씨가 다른 그런 형제들을 굉장히 홀대하는 것입니다. 위에 2 아들이 싫은 소리를 하니까 어머니가 어느 날 화살 5개를 가져오라 합니다. 화살 5개를 따로따로 한 대씩 주고 꺾어보라. 그랬더니 당연히 꺾어버리죠. 그리고 이번에는 5대의 화살을 한 묶음으로 묶어주고 꺾어보라 하니까 이것은 좀 꺾는 게 힘이 듭니다. 당연히 꺾지 못하겠죠.
자, 그러면서 이 알란고아가 자식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형제들아, 마음을 갈리지 말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알란고아 이야기가 몽골 비자 속에 담겨진 몽골식 사유를 알아야 합니다. 흔히 이런 상황이면 우리 같은 경우는 윤리적으로 먼저 비판하고 싶은 생각이 먼저 떠오르거든요. 사실은 이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혼자 있는 것보다 다섯이 뭉쳐 있는 게 훨씬 생존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 몽골 그 거친 산속 그 속에서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든 것이거든요. 생존을 위해서는 둘보다 다섯이 낫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윤리의식 이전에 생존의 경계선상에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죠. 간단히 말하면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칭기스칸이나 몽골에 관한 이해를 추구할 때 가장 먼저 염두에 두어야 되는 상황은 살아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환경이 되었건 어떤 종족 간의 갈등이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알란고아가 자식들에게 이 화살 5대를 주면서, 자, 너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죠. 똑같은 입장이 어머니 후엘론의 입장인 것입니다. 살아남아라.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요, 살기 위해서 보르칸 칼톤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왔습니다. 말 그대로 초군목 피하면서 자식들을 살려내야 된다는 그 일념밖에 없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지금 가족 관계들을 보십시오. 자, 모두가 다 7남매가 있는데 모두가 어린 자식들입니다. 그나마 집안의 자식 중에서 가장 큰 아들이 바로 백테르인데, 자, 이 백테르는 벌써 장가갈 나이가 훨씬 지났습니다. 만약에 백테르가 이 가족에서 빠져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백테르가 만약에 장가를 간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 백테르는요, 여인의 집에 가서 일정 기간 동안 대릴 사유를 지내야 됩니다. 이것이 몽골의 관습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어린 자식들 뿐인데 백테르가 빠져나가게 되면 이 가족은 정말로 위기를 당하게 되겠죠. 자, 몽골 전통에 의하면요, 이 백테르와 후엘론은 서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둘은 결혼을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안 됩니다. 생존을 우선하는 몽골 사람들의 풍습에 따르면, 그 당대의 풍습에 따르면 이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후엘론의 입장에서 보면 그나마 가장 확실하게 생존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자기가 백테르와 결혼하는 겁니다. 지금 후엘론이 태무진에게 왜 그렇게 다투냐고 책망하며 백테르가 자신에게 못 살게 군다고 태무진이 이야기하는데도 감싸고 도는 것은,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알란고아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든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가족이 살아남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린 태무진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 상황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계획에 따르면 이제 자신은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는 백테르는 자신의 형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이건 몽골 관습의 입장에서도 너무 당연한 겁니다. 어머니 후엘론은요, 두 번째 부인이지만은요, 그 아버지 예수게이가 살아있을 때 정실 부인의 역할을 했었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자신이 몽골 칸의 피를 받고 있는 그런 후계자로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의 지위까지 위협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계산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린 태무친에게 있어서는요, 이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어머니가 백테르와 결혼을 하고 그렇게 싫어하는 백테르 형이 자기 양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그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길로 나가가지고 태무친과 카사르가 백테르를 죽이고 돌아오는 겁니다. 자, 돌아왔습니다. 살기 가득한 그 눈을 가지고 들어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무슨 일이 생겼는지 금방 알게 됩니다. 어머니 후엘론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퍼붓습니다. 제 형제를 죽인 놈들, 내 뜨거운 곳에서 힘차게 나올 때 이놈이 제 손으로 검은 핏덩어리를 쥐고 태어났다. 제 모태를 물어뜯는 카사르 개처럼, 바위에 덤벼드는 표범처럼 제 형제를 죽였다. 타이치오도 형제들과의 한을 풀지 못하고 원수를 누가 갚겠는가 하고 있을 때 어떻게 살자고 내놈들이 이런 짓을 했느냐, 내놈들이,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 후엘론이 막 책망을 합니다. 절규를 하는 거죠. 이거는요, 그 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이 가장의 무게에서 나온 생존의 절규다. 이건 도덕적 판단 이전의 문제인 것이죠. 실제로요, 어머니가 걱정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소문이 났습니다. 자, 몽골족 사이에서
소문이 났던 것입니다. 아, 존속살인을 했다. 자기 형을 죽였다. 그를 버려둔 채 죽기만을 바랬던 타르고타이 키를톡이 그 소식을 듣게 되고요. 자, 잘 되었다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태무진을 죽일 명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태무진을 잡아서 이제 끝을 내고 싶었습니다. 더구나 존속살인을 한 태무진을 잡는 것이니까 명분 또한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신뢰와 명분을 다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이 키를톡이 잡은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타이치오드의 타르고타의 키를톡이 기습을 합니다. 병사들 끌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병아리들이 털을 갈았다. 2살박이 양들이 질근거린다. 즉 이제는 태무친이 어린아이가 아니다. 이걸 내버려두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전사들을 동원해서 태무친을 잡기 위해서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낌새를 알아챘습니다. 후엘론이요. 그리고 재빨리 미리 봐둔 산속으로 대피를 시킵니다. 그리고 좁은 협곡, 좁은 곳에 겨우 몇 사람만 통과할 수 있는 좁은 곳에다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바리케이트를 만들고 유리한 위치에서 화살을 쏘면서 저항을 합니다. 자, 이 후엘론도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린 동생들과 여자들은 뒤로 숨기고요. 태무친과 벨구타이 또 카사르, 카치운이 사력을 다해 싸웁니다. 워낙 유리한 지역에서 싸우고 있으니까 타이치오드 족들이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답답했던 이제 타이치오드 전사가 태무친의 동생 카살에게 소리를 칩니다. 뭐라고 소리를 칩니까? 내 형을 넘겨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 내 형만 우리에게 넘기면 된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듣자 동생 카살은요, 형에게 말합니다. 어서 말을 타고 도망가라고 말합니다. 태무친은 말 한마리에 의지해서요, 더 높은 곳으로 도망을 합니다. 이 타이치오드 전사들은요, 자, 동생들을 포기하고요, 태무친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깊은 산속으로 숨어버린 태무친을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자, 타이치오드 전사들은요, 길목을 지키면서 숨어 기다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 둘 사이에는요, 치열한 생존 게임이 시작이 된 겁니다. 태무친이 불리하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그는 그 숲에서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활동하는 것도 제약이 있었습니다. 숨어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자, 드디어 생존 게임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 게임은 누가 더 끈질기게 버티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3일을 굶고 나니요,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숲 바깥으로 나가고 싶었으나 그는 나가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3일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또 3일을 더 기다렸습니다. 9일을 굶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진맥진해서 이제는 그들이 돌아갔겠지라고 나갔는데요. 타르고타이 전사들이 더 끈질겼습니다. 그들은 숲 입구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힘이 빠진 태무친을 사로잡아 버린 것입니다. 태무진을 잡고요, 오란강 기슬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태무진을요, 집집마다 하루씩 돌아가면서 지내게 합니다. 지금 목과 양손이 다 묶여서 칼에 채워져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행동이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이 태무친을 어떻게 벌을 주냐면 집집마다 각 게르게르마다 하루씩 돌아가면서 지키게 합니다. 자, 이건 망신을 주자고 하는 타르고타이의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죠. 지금 행동이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먹을 것도 자기 손으로 먹을 수 없습니다. 자, 급한 일도 자기 혼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부족에게 하루씩 맡기면서 부족들에게 갖은 망신을 다 당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겨우겨우 음식을, 그들이 떠넣어주는 음식을 모욕감 가운데 받아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던 태무친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이러다가는 이들이 자기를 놀릴 만큼 놀린 후에, 모욕을 줄 만큼 준 후에 자기를 죽일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도망을 칠 것을 결심합니다. 어느 날 자기를 감시하고 있던 집 아이가 약골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자신이 차고 있던 그 키로 아이를 제압하고 도망을 합니다. 자, 태무진이 없어진 것을 알고요, 추격대가 쫓아옵니다. 급한 마음에 태무진은 냇가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물속으로 푹 들어가서 코만 내어놓고 숨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추격대 중에서 소르칸 시라라고 하는 사람과 눈이 탁 마주칩니다. 태무진은 순간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소르칸 키라가 내려옵니다. 그러더니 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바로 네가 이렇게 재주가 있기 때문에, 눈에는 불이 있고 얼굴에는 빛이 있기 때문에 타이치오드 형제들에게 시기를 당하고 있구나. 그대로 누워있어라. 내가 모른 체하고 지나갈 것이니, 그리고 추격대가 지나가면 너희 어머니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고는 가버린 것입니다. 자, 그리고 소르칸 시라는 타이치오드 전사들을 다른 곳으로 유인해 갑니다. 태무친이 도망갈 시간을 주기 위해서 내일 날이 밝으면 다시 찾자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동의합니다. 이제 태무친에게는 도망갈 시간을 벌게 되었습니다. 자, 태무친이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여기서 아무리 도망가 봐야 나는 지금 이 상태에서 얼마 못 가서 다시 잡히게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때 태무친이 놀라운 계책을 생각을 해냅니다. 자, 놀랍게도 그를 못 본 척하고 지나친 그 소륵한 시라의 집으로 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가 집집마다 돌아다녔을 때 다른 집들은 다 그를 모욕을 하고 그에게 먹을 것만 겨우 주었고 그를 몹시 학대를 했었는데 유독 그 소륵한 시라의 아들과 딸들이 자기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줬던 것을 기억을 했던 것입니다. 이 칼을 차고 있느라고 목에 상처가 많이 났었는데 그 상처도 치료해주고 잠시 칼을 풀어주는 등 굉장히 우호적으로 대했던 것을 기억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몰래 그 저녁에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역으로 소륵한 시라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날 밤 소륵한 시라는 깜짝 놀라죠. 자기 집에 찾아온 태무친을 보고 기겁을 합니다. 내가 내 어머니 찾아가라고 말하지 않았더냐? 당장 가거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붙들려도 나를 보았다고 말하지 마라. 그때 그 소륵한 시라의 두 아들들이 나섭니다. 작은 새를 매가 덤불로 몰아넣으면 덤불이 보호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온 이 사람에게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그 형제들이 태무친을 성원을 해서 이 태무친이 잠시 머물게 됩니다. 자, 후에요, 이 소륵한 시라는요, 칭기스칸이 몽골 초원을 통일하고 칸이 되었을 때 천호장이 됩니다. 그리고요, 이때 태무친을 감싸고 숨겨주었던 아들 둘 중에 하나가 이름이 칠라온인데요. 이 칠라온은요, 칭기스칸의 가장 용맹스러운 그의 최측근 사준망의 한 사람이 되는 칭기스칸의 최측근이 되는 것이죠. 자, 할 수 없이 이 소륵한 시라는요, 태무친을 양털을 실어놓은 수레 속에 태워서 카단이라고 하는 누이 동생에게 돌보게 합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요, 추격군이 아무리 찾아도 이 태무친이 없자 누군가 이건 숨겨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집집마다 수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마침내 소륵한 시라에까지 왔습니다. 베르 뒤쪽에 있는 양털술에 털을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혹시 그 털 속에 숨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되어서 털을 끄집어내기 시작할 때 소륵한 시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날씨가 더운데 양털 속에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됐겠는가 라고 말하자 수색자들이 수색을 포기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나를 죄로 날려보낼 뻔했다. 이제는 네 어머니와 동생들을 찾아가라 라고 하면서요, 새끼 양을 잡아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샤브샤브 음식을 만들어 줬겠죠. 샤브샤브 음식을 만들어 주고요, 가죽 부대와 통을 주고 활과 화살 2대를 주어서 태무친을 보내게 됩니다. 이번에도 태무친이 살아났습니다. 흔히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이다. 그렇게 치면 태무친은 또 이긴 것이죠. 앞으로도 태무친은 이길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이 태무친이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살아남았기 때문에 위대해질 수가 있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요, 태무친은요, 가족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은시처들이 들통이 났기 때문에, 자, 여기 보면 푸른 호수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으로 숨어들게 됩니다. 거기서도 역시 그들은 생존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땅굴 토끼 들쥐들을 잡아가지고 근근히 연명하면서 생존의 싸움을 계속 해가야 했습니다. 태무친과 그의 가족에게는 단 한 가지밖에 없었죠. 무엇입니까? 살아남아라. 살아남아라. 살아남아야 한다. 이것이었죠. 그런데요, 후에요, 태무친이 점점 세력을 얻어감에 있어서 이 살아남아라 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의 1호 군율처럼 여겨졌다는 사실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사실 우리 환경과는 다르죠. 초원, 산지의 몽골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명제는 그 무엇보다도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거의 생존 본능의 지배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후에 태무진이 군대를 운영함에 있어서 부하들에게 철칙처럼 주어진 군령이 있었는데, 나 태무친을 위해서 죽지 말고 먼저 살아남아라 였습니다. 그는 무수한 패배를 당했지만 그럴수록 그가 재기할 수 있었고, 그에게 끊임없이 사람이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그들에게 나를 위해서 어설프게 죽지 말고 우선은 너희들이 살아남아라, 그래야 기회가 있다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 그의 부하들은, 아, 이 사람은 자신보다도 내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구나. 이 사람에게 내 생명을 맡겨두게 되겠구나. 이 사람이 내 목숨을 생각해 주는구나. 라고 그들이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이 태무친에게, 칭기스칸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역시 리더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죠. 그야말로 칭기스칸은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살아남아라.
태무친에게 있어서 살아남는 것이 최고의 과제인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다 말 못한 무수한 생존의 위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이런 고비를 넘어와야 했기 때문에 자신의 부하들에게도 역시 동일한 말을 했습니다. 그게 얼만큼 위력 있는 말이고 얼만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인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살아남아라. 이것이 우선이다. 자, 이런 메시지를 칭기스칸은 부하들에게 줄 수 있었고 그 메시지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남아라. 이 말이 여러분에게 다양한 의미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